지금까지 이제 망 사용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화두가 된 망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 거냐, 뭐 그리고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바뀐 것도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정세현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 좀 바로 볼까요? 혹시 네, 뭐 코멘트를 연결되는 코멘트 하시고 넘어가도 되고요. 네, 그 전에 대화를 좀 토론을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컨텐츠 제공업체, 소비자, 요 관계가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의료 보건 이쪽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는 뭐 일종의 뭐 환자 또는 일반 국민이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사실 공단에서 수가라는 체계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체계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그게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은 정부 기관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나누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뭔가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에 가져와서 대화를 조금 더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소비자는 의료 소비자가 있고 컨텐츠 소비자가 있고, 어쨌든 각각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는 이제 컨텐츠 공급자가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망을 까는 거는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보건의료 체계, 즉 우리가 병원은 어때야 되고, 뭐 이 하나하나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합당하며, 뭐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레귤레이션을 집행하는 관리자가 있고, 요런 이제 인프라를 깔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험 형태가 일반적이고, 국민 모두가 다 특별한 어떤 조건에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공기관이죠. 거기에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가입을 하는 형태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이남현 교수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얘기해야 된다. 망 중립성에서 이제 가격 차별이나 이런 걸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저항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거기에 일반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을 매겨서 이게 마치 가격이 진입장벽처럼 작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저항을 갖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랑 저는 이 망중립성 논의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긴급성이 아니라 비용을 많이 지불한 환자한테 의료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병원 갔는데, 네, 큰 병원에 대기가 길어요. 모두가 다 바쁘죠. 마음이 급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가 아니라 이제 놀이공원에서 패스트 트랙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대기를 앞질러 갈 수 있는 뭐 티켓을 판다. 그럼 이제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 흔쾌히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 거냐, 약간 꺼려질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자 그러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특진도 받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앞질러 가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시도하죠. 그게 이제 여러 시스템들로 차단하고 막고자 하긴 하지만 그런 욕구는 있는 게 분명하고, 그에 비해서 망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한다, 이거는 게임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그건 일종의 게임의 법칙으로 하나를 설정하는 거라서 완전히 1대1로 비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헤비 유저라고 생각해 볼 만한 사람들, 그다음에 니즈 베이스로 생각해 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 비교가 될까 하는 지점에서는 좀 생모이긴 합니다. 음.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서비스는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과 1대1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큰 틀에서의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뭐 이슈들, 논쟁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마치 그런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큰 상가를 지어놓고 상가 안에 들어와서 임대 점포에서 그 상가 일부 호실을 임대해가지고 장사하는 거랑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그 상가를 지은 임대료를 상가 주인이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누가 초기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가 거기서 발생하는 대가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론 특화된 인터넷이라는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인 시장의 속성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양면 시장의 속성이 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논리가 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현실에서 나름의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은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하고 예를 드셨을 때 약간은, 물론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고르셨겠을 텐데, 약간의, 저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이라기보다 맞아요. 뚜렷한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바로 유비를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어, 의료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표현, 맞는 지금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떠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되게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고, 이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급행료 패스트 트랙을 타겠다. 거기다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이 의사는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의 수술을 하고 있는 순간은 다른 환자를 수술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경제학에서는 경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합성. 누군가가 이걸 소비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 불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제가 매번 드는 예로 제가 밥 한 숟가락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 제가 먹던 거를 이렇게 뱉어가지고 넣어보고 먹어라고 하지 않는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정확히는 소화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소화까지 생각하면은 한 명만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의료 서비스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문제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넷플릭스로 영화 본다고 해서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있을 때 지금 참여하신 분들, 아니, 물론 이제 넷플릭스에 가입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가입했다 치고, 어, 그 영화 한 편 보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서로 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영화 보는데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이제 초기 투자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로를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놓고, 도로의 용량이 차기 전까지는, 적어도 용량이 차기 전까지는, 즉 교통 체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그냥 평균 속도로 달려서 집에 가는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도로는 어디가 채증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아니지만 적어도 사용하는 중에 알 수 있는 딱 그런 시점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막히는 날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차등 요금을 저는 하는 거는 그나마 저항이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네트워크, 특히나 인터넷 사용에서는 사실 우리가 남이 쓰기 때문에 이게 대역폭의 한계가 와가지고 나도 느려져 못 써라는 걸 사실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알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통신사에서는 알지 모르죠. 통신사에서는 전체 자기 이제 네트워크의 부하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걸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그런 가격 차별적 요금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반발하는 이유가 아니, 이거 도로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요. 네트워크 지금 아무도 여기서 트래픽 걸려가지고 느려지는 현상이 아무도 없는데 뭐, 지금 이 속도로 뭘 얼마 내고 이 속도로 스트리밍 영화 보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앞으로 돈을 더 내라고?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문제 없대는데?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근데 이게 투명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지금 트래픽 걸리는 게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여기에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건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의 문제죠. ISP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문제이고 컨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 발 빠져 있겠죠. 자기들이 이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유리한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넷플릭스가 보여준 기술적인 뭐 성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압축 기술을 발달시키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또 대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게 항상 성공 가능하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 쪽에서 이제 배제성이라고 경합성이라고 부르는 요 특성을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망 ISP에서의 경합성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그 경합성이 존재하는 상태일까? 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경합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상태는 결국은 오픈 액세스를 허용하는 걸 거거든요. 누구나에게 접근이 동등하게 주어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누구나 그 정보의 가치를 각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보 접근의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사회 전체로는 사실 경제학에서도 그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트래픽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일 텐데, 어,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나타난다는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해서 저는 가능한 한 낮은 요금제를 고르는데 낮은 요금제를 골라서 그 뭐죠? QoS라고 그러죠? 그 서비스 품질 제한을 걸어가지고 이제 일정 사용량이 지나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근데 사실 그 속도까지 가본 적도 잘 없어요. 되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그 경계선이 되는 그 할당량의 데이터를 거의 뭐 간당간당하게 채우는 정도로 다 쓰지 딱 QoS가 걸리는 데까지 가본 적은 잘 없거든요. 아, 이건 저기입니다. 그 휴대전화 요금 얘기요. 휴대전화. 집에서 쓰는 유선 인터넷은 또 다르죠. 뭐 사실 이런 얘기가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유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집에서도 사실 집에서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뭐 규약 보시면 사실 아시겠지만 공유기는 한 대밖에 못 붙이거든요. 그 회선을 꼭 반드시 증설해야 돼요. 그 이상 쓰려면. 어,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즉, 한 명의 소비자가 이제 그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숫자를 통신사는 이제 제한을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통신망에 이제 문제가 없게끔 돌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규약으로 있지만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시피 뭐 그게 강제 조약으로서 정말 작동을 해가지고 공유기를 2대 이상 뭐 그다음에 컴퓨터를 몇 대 이상 물렸을 때 돈을 더 내게끔 벌금 내고 뭐 추가 요금 내고 그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잖아요. 실제 뭐 작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저희 태블릿 같은 기기들 등장한 이후에 엄청 많이 집에서 붙여 쓰는 경우가 적어도 과거보단 분명히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세는 아닐지 몰라도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건 분명할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에 뭐가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 없고. 다음에 그러면 또 통신사 입장이라면 ISP 입장이라면 ISP 쪽에서는 그럼 그런 이제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우리가 설비 투자를 이만큼이나 많이 했다. 그리고 이게 이 설비 투자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걸 사실 객관적으로 보여준 바도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게 보여줄 정도가 된다면 사실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통신 가격 요금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의 계약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는 잘 좀 아리까리할 때가 많아요. 네. 뭐 앞에서의 저희 뭐 논리나 모형에서는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글쎄 이게 결국 이제 어느 한쪽의 입장이 되든 어느 한쪽으로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실들은 되는데 사실 경제학에서 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미있는 구석은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얘기들 꼭 집어넣게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사회가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바람직한 게 뭐냐, 이런 건 이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 질문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질문했을 때 적어도 이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효율성의 정의에 비추어 봐서도 네트워크 상에 어떤 경합성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경합성이 없고 그렇다라면 그건 사실 누구나 쓰는 게 그게 제일 합리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경합성이 존재하는 특히 인터넷에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왜 이게 왜 더 문제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데 왜 저쪽한테 돈을 또 받아? 뭐 이런 그 정서가 생기기가 매우 쉬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당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망의 품질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어필하는데 사실 되게 와닿진 않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둘 사이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거래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거래 관계 하나 더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약간 예고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제 저도 사실 보건의료가 경합성 얘기를 사례를 들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서비스라 그러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것들이 기본적이긴 한데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도 일종의 이제 미리 알고리즘을 짜놓고 뭐 약간의 그 알고리즘에 통해서 저희가 기계랑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뭐 하다못해 뭐 알람을 맞춰서 뭐 언제 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수치를 저기 정해놓고 그 수치 밖으로 벗어나면 뭐 알람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게 일종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말씀드려볼 부분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상상을 또 이제 해보자면 제약회사에서도 초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약을 개발하고 나서 약값을 그래서 초반에 많이 받아요. 예, 많이 받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을 넘어가면 연동을 시켜요, 판매량과 가격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니네들은 공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가를 계속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지 않냐. 초기 투자 금은 이미 회수했을 텐데 그 시점 넘어가면서부터는 적정 마진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 정책 혹은 이제 가격과 함께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인 것 같아요.